ITQ 엑셀 2016 버전 파트 2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모든 내용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시트 4개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점수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틀리는 경우에 실격 처리되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 반드시 지켜서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교재에서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답안 작성 요령에서 작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이 따로 없습니다. 교재에서 파트 1에 챕터 0에서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 반드시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을 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리게 되어 있죠. 모든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상태로 작성을 해놓으면 좋은데요. 파일 메뉴 누른 다음에 옵션에서 일반에 나타나는 본문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1포인트 상태 확인 누른 다음에 엑셀 창을 닫았다 열면은 무조건 굴림의 11포인트로 나타나는데요. 그걸 하기 싫다면은 그냥 시트 1 상태에서 A와 1 사이에 삼각형 표시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을 굴림, 엔터키 11포인트 엔터키 눌러주면 모든 셀은 굴림의 11포인트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A열은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한 다음에 1 지정해서 확인 눌러줘야 되고요. 현재 시트 1 상태인데요. 시트 탭을 잡고 컨트롤 키로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복제를 시트 3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각각 왼쪽에서부터 제1작업이라고 이름 지정하세요. 제3작업까지 더블 클릭해서 이름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시트의 이름이 모두 수정이 됩니다. 1, 2, 3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제4작업은 차트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모두 A열은 열너비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 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그리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연비 순위와 직영점처럼 아래쪽에 1번, 2번 써있는 그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 입력한 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두 줄로 입력해야 되는 곳 있었죠. 중고가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셀로 넘어갔을 겁니다. 중고가 10,000원 이렇게 입력하고 Alt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하면 셀의 높이는 자동으로 두 줄로 이렇게 높이가 조절됩니다. 연비도 마찬가지로 연비 뒤에서 Alt 엔터키 누르고 입력을 하면 두 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할 때 내용들 모두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엔터키 누르면서 입력하면 관리 코드, 모델명, 연료 이런 순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관리 코드에 대한 데이터 여기도 역시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입력하면 5행, 6행, 7행, 8행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오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뉴 라이즈에서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입력하면요. 엔터키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C열, D열, E열 이런 순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가와 연비에 관련된 곳 모두 숫자로 입력하죠.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주행 기록에 관련된 부분도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킬로미터까지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콤마도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표시 형식에서 콤마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거고요. 킬로미터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할 겁니다. 입력 내용 중에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평균과 그 아래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 여기는 셀 합치기, 셀 병합을 해야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입력해 놓은 B13에서부터 이렇게 3개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개 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F13, F14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G1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개 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4개 셀을 각각 셀 병합을 할 텐데요. 홈 탭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면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비 조절 미리 지정해놔도 되고요. 테두리까지 다 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됩니다. 저는 미리 지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우선 정렬할 때 문자는 대부분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먼저 지정을 해놓을게요. 위아래 정렬, 수직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너비 조절 필요한 곳 드래그해서 조절하도록 할게요. 아래쪽 연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Alt Enter 키 눌러서 두 줄로 만들어 놓을게요. 전체 셀의 높이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테두리 설정부터 할게요.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 탭 글꼴에서 테두리 열어주고 모든 테두리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지정되어야 되죠. 다시 테두리 연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사행 블록 설정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13에서 14행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글꼴 굵은 선 지정하죠. 바깥쪽만 지정하니까 바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지정할게요. F에 13셀 선택을 해주세요. 대각선 지정하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셀 서식에서 테두리 대각선 선 지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색상 주황색 지정하는 것 있죠. 사행 블록 설정하고 관리 코드 써있는 곳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연비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주세요. 글꼴에서 채우기 선택, 주황색 선택을 해주세요.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회계는 돈에 관련된 곳인데요. 중고가 여기가 회계에 관련된 곳이죠. 선택을 표시 형식에서 회계 선택하세요. 그런데 원 표시가 나타나죠. 표시 형식 바로 옆에 화살표 키를 눌러주세요. 기호 없음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회계 서식은 자동으로 첨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연비와 관련된 곳은 선택을 한 다음에 일반을 숫자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은 정렬 취소를 하면 오른쪽 정렬되어서 나타나죠. 소수점 아래 그대로 입력했는데 숫자로 변경하니까 소수점이 안 나타나죠. 표시 형식에서 위에 0.00 써있는 것 있죠. 자릿수 줄임, 자릿수 늘림이 있죠. 자릿수 늘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입력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행 기록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우선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현재 높이가 너무 좁으니까 선택해서 높이를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적당하게 키워주면 되고요.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G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채우기 색깔 노랑을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 검정색을 지정하세요. 검정, 텍스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 맞춤, 가로 정렬도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하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ESC키를 누르면 그냥 도형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요.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 클릭한 다음에 테마색,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하고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서식 탭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선택을 하고요. 바깥쪽에서 옵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높이가 저처럼 너무 높다 생각될 때는 높이 조절하면 되겠죠. 조절할 때 1, 2, 3행도 높이를 함께 조절을 해주세요. 특별히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행과 열이 현재 만들어진 것과 전혀 관련 없는 빈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교재에서는 L16셀에서 작성했는데요. 저는 아무 곳에나 그냥 선택을 해 두었습니다. 결제란이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줄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확인이라고 먼저 입력을 할게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맞춤 탭으로 가서 셀 병합은 체크되어 있고요. 텍스트를 세로로 써지도록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높이는 조금 키워줘야 되겠죠. 다시 오른쪽 3칸 블록 설정해주고 담당 팀장 이사 입력해주세요. 입력 끝냈다면 아래쪽에 조금 더 넓혀주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홈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N열만 선택해서 너비는 조금 작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다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눌러주는데요. 컨트롤 C가 아니고 홈탭 복사를 누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 복사 대화상자 나타났는데요. 모양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형식은 그림이나 비트맵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림이 복제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크기를 맞춰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필요없는 셀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로 지워주세요. 높이 조절한 것도 삭제해서 지워주고요. 그럼 제1작업의 조건에서 여러가지 지금 작성을 했을 겁니다. 주황색까지 작업을 했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관리 코드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H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을 해주세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변경을 하고요. 원본의 값을 칸에다가 커서를 놔놓고요. 관리 코드에 대한 데이터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B5에서 B12가 절대 주소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르고 보면 관리 코드에서 이제 콤보 상자를 열면은 이렇게 목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해당 셀의 숫자 뒤에 킬로미터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도 표시해야 되죠. 컨트롤 1키 눌러서 셀 서식 열고 표시 형식 탭에서 범주를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내용 중에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콤마는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 뒤에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킬로미터 큰 따옴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은 바로 그냥 글자로 입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 조건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실행해서 이름을 중고가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비에 해당되는 부분 오른쪽 테두리에 한 칸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칸을 더 띄우고 싶다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1 다시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 아까 선택했던 것처럼 네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언더바 한번 눌러주고요. 하이픈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한 칸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까처럼 소수점 아래가 안 보이고 있죠.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숫자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소수점 소수 아래 자릿수는 1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조건 중에 1번에서 7번까지 지시되어 있는 것,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1번으로 되어 있는 곳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바로 equal을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함수식에서 length.eq 함수 사용하고 e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파트 1에서 이 함수 연습을 했었을 겁니다. 함수는 length.eq 함수를 써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end 연산자를 사용하고 뒤에 큰 따옴표 안에 위를 입력을 해서 주어진 랭킹 뒤에 글자 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자동으로 셀 이름이 바뀌면서 계산식이 입력이 되죠. 그래서 등수가 지정이 되고요. 순위 뒤에 한글로 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렬은 한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length.eq 함수에 대해서 함수 인수를 제대로 보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FX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났죠. 여기에서 인수 지정했던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연비의 값이 지정되어 있는 G5셀이 먼저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G5에서 G12까지 여기에서 G5가 몇 등이냐 그거를 구하는 함수였죠. 그리고 이제 각각은 값이 G6, G7, G8 이렇게 바뀌면서 등수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곳 블록 설정해 주세요. 함수식을 먼저 입력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equal하고 함수식 입력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모두 함수식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과 함수식을 보고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2번에서 지경점을 구하는 건데요. 관리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 모두 다 숫자로 되어 있죠. 이 숫자에 따라서 1이면 서울, 2면 경기 인천, 그 외는 기타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을 사용했어요.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 거는 미드 함수 B5셀에서 입력되어 있는 글자 중에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를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1이면 이 조건에 맞다면은 서울을 여기다 나타내고요. 그리고 if문 두 번째 것 숫자가 2면은 조건에 맞게 경기 인천 이렇게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개 조건에 맞지 않다면은 기타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함수식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if문 이렇게 하나, 다시 이렇게 if문 두 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ESC키 누를게요. 다시 3번 해당되는 곳 E13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3번에 해당되는 곳은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평균을 구하죠. 셀 서식을 이용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4452으로 5 이상은 반올림을 해서 나타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수식 내용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키 눌러줄게요. 그러면 17.85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하이브리드는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연비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17.85가 나왔습니다. SUMIF 함수와 그리고 COUNTIF 함수를 했는데요. if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조건에 대한 거죠. 그리고 SUM은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if라는 조건문이 결합된 SUMIF와 COUNTIF 함수가 사용이 된 거죠. 각각의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SUMIF에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아래 나타난 곳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도움말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SUMIF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UMIF 함수에 대해서 선택된 것 먼저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할게요. 인수는 몇 개가 사용이 되었죠. D5에서 D12 이거를 범위로 지정했고요.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것 찾아서 G5에서 G12에 있는 데이터를 합계를 구하라 이런 함수고요. 그리고 COUNTIF 함수 되어 있죠. COUNTIF 함수도 역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죠. 저희는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2니까 여기에다 2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하지만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요. COUNTIF는 D5에서 D12까지를 범위로 지정해서 여기에서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것 개수를 구해라. 그래서 결과값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SUMIF로 구한 연비의 두 개 합계를 2로 나누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올림 해야 되죠. 컨트롤 1킬 눌러서 숫자 상태에서 소수 자릿수 두 자리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값이 1000까지 안 넘어가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되도록 가운데 정렬 지정된 것 체크 없애주면 됩니다. 조건의 4번에 해당되는 이 14셀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조건을 보면은 주행기록 합계를 하는데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 합계죠. 함수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위해서 먼저 equal 하고 dsum 함수를 입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셀 서식 먼저 변경할게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일반 되어 있죠. 숫자로 선택을 해주세요. 소수 자릿수는 0,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해주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에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체크를 없애면 숫자는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로 바뀝니다. 이제 함수 다시 설명할게요. dsum은 앞에 d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sum은 더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dsum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려면은 dsum 함수에 커서를 놓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dsum이라고 함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엑셀 도움말 나타나서요. 설명,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숫자 합계를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구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예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dsum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x라는 것 왼쪽에 있죠. 클릭을 하면은 함수 인수 대하상자 나타나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이스 범위예요. B4에서 H12까지를 블럭 설정해 놨어요. 함수 인수를 없애놓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B4에서 H12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나와서 선택 영역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다시 fx 인수 볼까요? 두 번째 인수는 필드는 목록에서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 자체가 연료가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1, 2, 3, 4, 5,
그리고 마지막 7. 그래서 주행 기록이 있는 7열에 해당되는 것 7을 입력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필드는 규격을 의미하죠. 연료가 가솔린 차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인수에는 연료가 가솔린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함수는 처음은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5번에 해당되는 곳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문제를 보면은 5번은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는 라지 함수죠. 선택된 상태에서 equal 라지 함수 해서 엔터키 눌러볼게요. 4030 나오는데요. 셀 서식 먼저 변경할게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숫자 그리고 소수점 자리 없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고 확인 가운데 정렬 체크 없애놓으세요. 라지 함수에서는 인수가 2개 사용되고 있죠. 중고가라는 곳 이름 지정된 이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최고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최고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30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6번의 조건은 연비를 구하는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연비를 구하시오. 그리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해당 셀에서 우선 equal하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줘 보세요. 16.1이라고 나타나죠. 관리 코드에서 선택을 변경을 하면 연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VLOOKUP 함수를 보면은 H14에 대해서 lookup value로 값을 지정해 놓았어요. 현재 해당되는 이곳이죠. 그리고 범위 테이블 어레이 B5에서 G12까지 해당된 이곳이죠. 여기를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왼쪽에서부터 1, 2, 3, 4, 5, 6번째 열 그래서 6을 지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뒤쪽에 0은 레인지 룩업이라고 되어 있죠. FX 눌러서 보면은 함수 인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설명 따로 볼 수 있죠. 0을 입력하면 펄스가 되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VLOOKUP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각각의 함수들은 내용을 지워보고 다시 함수를 작성한 걸 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작성을 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셀도 표시 형식 숫자로 지정해야 되겠죠.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바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 숫자하고 소수점 자리 다시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1키 누르고 그냥 숫자 선택하고요. 소수점 자리 한 자리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죠. 확인 눌러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없애주면 숫자의 원래 정렬인 오른쪽 정렬로 되어서 나타나죠. 이제 마지막 조건 7번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연비가 16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B5에서부터 J12까지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가서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세요. 연비가 16 이상인 것만 수식을 입력하면 되니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데요. 여기도 먼저 equal을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비에 해당되는 곳 G5를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행과 열이 모두 다 절대 주소로 되어 있죠. F4키를 눌러줘 보세요. 몇 번 누르면 G 앞에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어도 G는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뒤에 있는 행만 G6, G7, G8 이렇게 해서 이 규칙에 맞나 검사를 하게 되겠죠. 이 값이 16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해서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서식 지정해야 되죠. 서식을 눌러주고 글꼴에서 글꼴의 색깔 파랑 지정을 해주세요. 표준색의 파랑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변경되는 것 확인을 누르고 보도록 할게요. 직접 검토를 한다면 저희 방금 문제 조건부 서식에서 연비가 16 이상인 경우에만 서식이 지정되어야 되죠. 16 이상인 것만 이렇게 그 줄에 서식이 지정되어 있으면 제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1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를 하는데요. 제2작업에 대해서 처음 작업할 때 조건이 있죠.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제2작업에 가서 B2셀에서 붙여넣기를 해주는데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아니면은 붙여넣기 들어가서 보여지는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 해도 됩니다. 지금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죠. 그래서 열너비 조절해야 되겠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선택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조건 B11에서 G11까지 셀을 병합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H11셀에는 연비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셀 병합한 곳은 가운데 맞춤 됐고요. H11셀도 가운데 맞춤 지정할게요. 그리고 equal 한 다음에 D-average 함수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우선 14.4라고 나올 겁니다. D-average 함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클릭을 해놓고 보면은 선택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죠. 범위는 데이터베이스로 B2에서 H10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것 E2에서 E3 제조사가 현대인 것의 연비를 구해라. 연비는 G2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dsum은 더하기를 했었죠. 이번에 함수는 d-average 함수죠. 그래서 제조사가 현대인 자동차의 연비를 모두 더해서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표값 두 번째 거 찾아야 되는데요. 연비의 평균이 15가 되려면 소나타 뉴 라이즈 제일 위쪽에 있네요. 삼행에 있는 여기에 값이 연비가 어떻게 되어야지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테두리 지정하는 거 까먹지 않게 설정하고 테두리 먼저 지정할게요.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H11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표값 구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현재의 수식 셀은 H11이고요. 찾는 값은 15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값을 바꿀 셀은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에 해당되는 곳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절대 주소로 이렇게 나타나죠. 현재 16.1이고 H11은 14.4로 나오는데요. 확인 눌러볼게요. 값이 15로 변경됐죠. 연비에 해당되는 곳 G3은 17.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줄게요. 고급 필터 지정할 건데요. 조건을 보면은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뭐뭐 하거나 이러니까 이거는 AND가 아니고 OR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14에다가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에 관리 코드와 주행 기록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H2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고요. 조건 범위인 B14셀에 컷셀을 놓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이제 관리 코드에 대한 조건 입력을 해야 되죠. K로 시작하거나 하니까 대문자 K 입력해주고요. 아스테리스크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주행 기록에 대한 조건은 관리 코드하고 AND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아랫줄 C16셀에 조건을 입력할게요. 주행 기록이 10만 이상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죠.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만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모델명, 연료 두 개 먼저 선택할게요. 그리고 중고가 만원과 연비 리터당 킬로미터 이렇게 선택하죠. 그래서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위치인 B18셀로 가지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B2에서 H10을 블록 설정해 놓은 상태로 다시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을 눌러주고 고급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났죠. 다른 장소에 복사하도록 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 먼저 해주세요. 목록 범위 현재 선택되어 있는 B2에서 H10이고요. 조건 범위는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복사 위치는 이 4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B18에서 E18까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은 체크하면 안 되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데이터가 4개가 나타났죠. 그럼 제2작업에서 조건에 대한 것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3작업 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제2작업과 동일하게 B4에서 H12셀을 블록 설정해주고 복사를 해주세요. 제3작업 시트로 이동을 하고 B2셀에 가서 다시 동일하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다시 홈탭 붙여넣기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동일하게 확인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 내용을 보면은 굵은색으로 하이브리드 평균 개수, 디젤 평균 개수, 가솔린 평균 개수에서 나와 있는 곳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정렬 쉽게 할 수 있어서 사용자 정의 정렬하지 않고 텍스트 정렬, 내림차순을 하도록 할게요. D2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왼쪽에 히읗 기억되어 있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자동으로 됩니다. 표 안에 아무 곳에나 셀 포인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으로 가주세요. 부분합 선택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출력 형태에서 평균 개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그룹화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관리 코드 되어 있는 걸 연료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 선택된 것 먼저 모두 없애놓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되도록 해놓고요. 사용할 함수 먼저 선택을 할게요. 조건을 보면은 제조사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제조사의 개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고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부분합 선택을 해주세요. 그룹화할 항목 그대로 놓고요. 이번에는 제조사 체크 없애놓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체크를 없애놓으세요. 중고가 만원 체크를 하고요. 평균을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왼쪽에 윤곽을 지우기 위해서 다시 윤곽선으로 가주세요. 그룹 해제 눌러주고 윤곽 지우기 체크하세요. 이곳에서는 글꼴 설정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프 작성할 건데요. 우선은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블록 설정 먼저 없애놓고요. 출제된 차트에서 출력 형태의 데이터를 봐주세요. 주행 기록과 연비는 당연히 선택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나타 뉴 라이즈 써있는 모델명도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모델명부터 선택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선택할 때 어떤 순서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차트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하는 대로 먼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델명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비와 주행기록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소나타 뉴 라이즈에 대한 데이터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니로는 빠지고요. 이코녹스에서 그랜드 스타렉스까지 선택. 연비와 주행기록도 동일하게 선택되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삽입 탭으로 가서 차트에서 지시된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데이터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먼저 해주고 다시 연비에 대한 것 다시 이렇게 선택, 주행기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줬을 때 차트가 나타나는 게 모양이 다를 겁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으면 차트 도구 탭이 나타났죠. 디자인에서 차트 이동을 눌러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새 시트 한 다음에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제4작업 시트가 제일 앞쪽에 나타나는데요. 1, 2, 3, 4가 돼야 되니까 마우스로 시트 탭을 잡고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옮겨 놓으세요. 시트 이름 순서가 1, 2, 3, 4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조건의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의 종류, 데이터 범위까지 모두 다 했고요. 위치도 지정했죠. 4번에 대한 것 디자인 도구에서 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도구에 빠른 레이아웃 있죠. 여기에서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있죠.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1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차트 영역 서식을 설정할게요. 홈 탭 가서 글꼴 굴림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하세요. 채우기 효과 지정되어 있죠. 바로 홈 탭에서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서식 탭으로 이동할게요. 차트 영역에 채우기 효과 지정되어 있죠. 도형의 채우기 선택, 그림, 그라데이션, 질감이 있는데요. 질감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이 나타나 있는 이곳을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림 영역 서식 실행하고 차트 영역 서식 실행해서 채우기에서 색상을 지정해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조건 6에 제목 서식 작업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먼저 바꿀게요. 굴림의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20포인트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상자 안에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이제 내용을 수정하세요. 글자의 색은 그냥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되고요. 채우기 색상, 서식 탭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테두리 색 검정, 윤곽선 두께 얇은 것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7번에 서식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연비 계열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 이거 되어 있죠. 연비에 해당되는 곳 파란색인데요. 잘 안 보이죠?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서 선택 영역 서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 영역 되어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계열에서 연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된 거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죠.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된 거에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나오죠. 선택해주고요. 주행 기록 연비 나와 있는데요. 연비를 묶은 세로막 대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보조축으로 지정, 확인 눌러주세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다시 꺾여져 있는 부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꺾인 부분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실행하면 됩니다. 채우기에서 표식이라고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표식 옵션 목록을 열어주고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세요. 지시된 다이아몬드로 변경할게요. 크기 지시된 값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블이 표시될 곳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이 부분만 선택이 되죠. 차트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으로 가서 삼각형 클릭하고 숫자만 위에 나타나면 되죠. 그래서 위쪽을 눌러주세요. 그림 영역에 가로선 되어 있죠. 선택을 한번 해주세요. 차트 도구의 서식 탭 도형 윤곽선 눌러주고요. 대시라고 해서 파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옅은 색이죠. 검정색 지정을 하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 지정합니다. 축에 대해서 세로축, 기본축과 보조축 이 값이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우선 기본축 볼게요. 0km부터 2만 단위로 변경이 되고 있죠. 제일 높은 거는 16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킬로미터 나와 있죠.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오른쪽에 보조축을 확인을 해 볼게요. 제일 밑에는 0.0 그리고 2 단위로 되어 있네요. 출력 형태는 5 단위로 변경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축 서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축 옵션 눌러주세요. 축 옵션 목록을 열어주고요. 최소는 0.0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면 되고요. 최대값을 20.0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5.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축의 눈금 모두 다 수정이 되었죠. 이제 여기도 윤곽선 지정할게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탭 윤곽선 색깔 검정 지정할게요. 왼쪽에 기본축도 선택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가로축도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선택 없애고 보면은 가로와 세로의 테두리 선 지정된 거 보입니다. 범례명이 두 줄로 보이고 있네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연비 킬로미터 이걸 선택하고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에 직접 한 줄로 입력하세요. 확인 눌러 닫아주고요. 다시 확인 눌러 닫아주세요. 도형 삽입 위에서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찾아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모양 변경할 수 있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할게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지정하고요. 윤곽선의 두께 얇은 거로 지정을 할게요. 글꼴 지시 따로 없으니까요.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 지정할게요.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상태로 내용을 지정할 건데요. 가운데 정렬, 위아래 정렬도 가운데로 맞춰줘야 되겠죠.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1작업에서 4작업까지 모두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